부모, 교사, 그리고 예술가 모두가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함께 나눠야 되는 얘기예요. 일단 아니 그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테이쌤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번째 책, 이 예술의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뭐 광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저작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릴 수도 있고, 이 책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혹은 비하인드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교육에 대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름 선방을 했는가. 자, 그래서 선방의 기준은요, 한 해에 교보문고에 들어가는 책의 수가 1년 동안 약 6만 권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교보문고에 또 모든 책이 들어갈 수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그 선정 과정을 나름 교보문고가 또 거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5천 권, 그리고 1년이면 6만 권 정도가 교보문고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2쇄를 찍는 것. 그러니까 1쇄라는 건 보통 한 번에 2, 3천 권 정도를 찍어서 시장에 먼저 반응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이 다 팔리면 이제 그때 다시 찍는 것을 2쇄. 다시 한 번 더 찍으면 3쇄.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정말 유명한 작가들의 책은 사실 엄청납니다. 10쇄, 20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장르든 간에 2016년 기준 2쇄를 찍은 비율이 7.5%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지금은 출판 시장이 좀 더 어려워졌고 그런 관계로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사실 교육 쪽에서도 예술 교육 더 좁아졌고, 그리고 이 대상도 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출간한 책이 3쇄를 이제 찍었고, 그리고 앞으로 곧 4쇄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나름 신기하게 선방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과 관련해서 SNS나 혹은 블로그나 여러 가지 찾아보면 감사하게도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신 분들, 이 책을 머리맡에 놓고 주무신다고 하는 예술 선생님들,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먼저 이 책이 잘 된 첫 번째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쉽게 쓰는 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때쯤에 이제 제 상태는 문화재단, 그리고 대기업 이런 곳들을 거쳐서 예술 정책과 다양한 예술 사업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해서 석사 논문 포함 학술지에 한 2개 정도의 논문을 또 게재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좀 논문처럼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술교육 관련된 책들, 특히 교수님들이 쓰신 주 책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글들이 어렵고 좀 이렇게 사실은 조금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좀 너무 이론적이라던가 혹은 레퍼런스들이 많고 좀 읽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내가 제 수준을 잘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내 수준에서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 이야기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좀 쉽게 풀려고 했어요. 그래서 재단 안에서 정책 용어로 우리는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는 말도 한 번 더 풀어 쓴다던가, 혹은 하나의 어떤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예시를 넣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쉽게 쓰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강의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수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이제 어떤 난이도 있는 부분에서 저는 그 정도까지의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에 학부모님들에게든 교사들의 선생님들에게든 쉽게 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나마 좀 쉽게 쓰자, 쉽게 말하자 하는 게 저의 새로운 좀 돌파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이 2015년에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한 4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부터였는데, 그때쯤 시기가 예술 교육에 막 눈을 떠서 궁금해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 교육이 이제 시작되어진 그 시기를 아주 잘 탔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술 교육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학교에도 뭐 혹은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예술 교육이지만 그럼에도 예술 교육이 왜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예술이 힘을 갖고 있어? 예술이 이런 장점이 있어? 라는 걸 알려준 것이 아마 장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세 번째는요, 굉장히 그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처음에 이제 출판사에 의뢰를 해서 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가운데, 출판사 분들은 굉장히 출판계를 잘 알고 어떻게 책을 잘 파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저와 자꾸 트러블을 빚었던 부분이 도대체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열정이 넘쳐가지고, 아니요, 이거는요, 학부모, 교사, 그리고 예술가, 모두가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함께 나눠야 되는 얘기예요. 일단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출판 영역에서는 교육, 뭐 그다음 부모, 육아 뭐 이런 게 다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명확치 않으니까 이게 자리 잡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의문들이 계속 있었죠. 그럼에도 세그마트를 크게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이 철학, 그리고 예술이 힘이 있어요. 예술은 아이들에게 집밥과 같은 거예요. 예술은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은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 많은 부분에서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이해하지 않을까 하고 해서 정말 용감하게 어떤 세그먼트 없이 출간을 한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출판 등록할 때는 어느 영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간 게 부모 육아 영역에 들어갔는데,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 또 예술 강사로 활동 중이신 예술가 선생님들에게 정말 구분 없이 이 책이 많이 읽혔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네,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아까 4년 걸렸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 책 쓸 거야. 나 책을 쓰려고 준비 중이야. 나 이제 소재도 뽑고 있고, 나 막 레퍼런스도 찾고 있고, 책을 쓸 거야. 라고 말을 한 때부터 4년이 걸렸어요. 제 친구들, 제 가족들은 팔만대장경을 쓰느냐, 도대체 네가 말한 그 책은 언제 나오느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결국은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도 계약 기간보다 더 늦어지게 한 1년 안에 출간하는 거였는데, 제가 또 늦어지고 해서 1년 반 정도, 총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이 4년의 기간 동안 이 원고를 거의 완전히 뒤집는 수준으로 3번이나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3권의 책을 쓴 것 같은 기분으로 더 논의하고, 더 출판사랑도 토론하고, 더 주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더 많은 연구를 찾고, 근거를 찾으면서, 그리고 최대한 어떤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사실은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에 비해서도 정말 이 책은 열심히 썼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예술교육이라는 아주 좁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예술의 힘이라는 책이 조금이나마 선방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예술의 힘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에 대한 포문을 먼저 열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